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36%, 나스닥이 0.54%, S&P 500이 0.44%, 러셀이 0.46% 거의 다가 상승했죠. 자, 트럼프가 지금 이제 연설 이후 1시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좀 반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혼조세를 하다가 좀 트럼프 연설 후에 좀 반등되면서 끝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마감이 됐다. 내일까지 시한이 마감이 되고 있는데 뭐 연장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입장이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자, 물론 지금 이제 지상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또 많이 있는데, 자, 트럼프가 정말로 원했다면은 벌써 들어갔겠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 계속 가고 있지만은 시장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미 아무래도 가격에 다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빠진다 하더라도 자, 큰 폭으로 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좀 많이 갔던 종목들이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메모리 쪽으로서 계속해서 장세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도 상승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아무렇게 나쁘진 않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메모리 쪽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반대로 그와 지금 이제 반대로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 본다면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테슬라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기미가 없죠. 물론 인수합병은 있다 하더라도 테슬라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완전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이익의 증가는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는 아직까지 올라가려면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술주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조세에 있었다. 막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없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갖다 조금은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도 다른 것보다 파이낸셜 쪽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쪽도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혼조되는 모양이 있었죠. 컨슈머 디펜스, 인더스트리얼 이런 것들, 에너지도 뭐 약간의 보합세가 있었고, 그래서 기술주도 반면 상승했던 반면에 다른 종목들도 그 섹터들도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승되고 있고, 지금 이제 조금은 관망의 자세가 있는 것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갔던 것이 컨슈머 디펜스 있죠. 이런 것들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갖고, 파이낸셜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좀 상승됐다. 구글과 메타. 자,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분야,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큐리티 에너지 이런 쪽으로, 그 다음 테크놀로지,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모습에서 한 8개 정도가 상승되고 있죠. 7개 정도가.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섹터는 아직까지 강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망의 자세가 짙어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볼 것 같으면 그나마 일단 6,500대는 일단은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1선도 돌파되어 있는 상태 있죠. 물론 201선이라든지 51선은 아직까지 저항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 6,800대를 완전히 돌파서게 되면은 주가는 상승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6,300이라든지 이 밑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하락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물론 약간의 일단은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6,150 정도, 자, 그 정도에서 반등이 또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어쨌든 내일이 일단 분수령인데, 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폭격이 일어날지 거기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은, 이란 역시도 아직까지 완전히 자, 협상에 응할 용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 역시도 좀 상승되면서 0.36% 정도 상승되고 있죠. 물론 21선 다 일단 돌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1선을 돌파하면서 51선, 201선을 저항받고 있는 가운데 있죠. 물론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내일장에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바꿔질 수 있다. 그래서 내일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러셀 같은 201선도 거의 다 돌파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그만큼 힘이 좋은 가운데 있는 것이 러셀이 가장 힘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UK 오일 같은 거 있죠. 브렌트 오일도 0.12% 하락에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거의 관망의 자세죠.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US 오일도 마찬가지고, 크루드 오일도 112.54로서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 거의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년물 금리는 좀 상승했습니다. 0.74% 상승한 4.3을 기록하고 있는데, 4.5만 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시장이 달리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 빅스 지수는 약간 좀 올라가서 24.1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 25를 돌파하게 되면은 조금 일단 불안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내일장을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일단 달러 지수 역시도 지금 이제 100을 갖다가 100에서 지금 안착되고 있는데 만약에 100을 돌파하게 되면 강하게 돌파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시장이 조금 약간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일장을 보고 있는 게 역시도 저 달러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골드는 그와 더불어서 조금은 0.44%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가의 신생 리서치 회사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분석가를 파견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스티리니 리서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분석가는 배를 타고 호르무즈 해협의 상박의 활동을 관찰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석유 수종료가 완전히 사실상 차단되었다는 점에 주장을 일단은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 최근에 통행량이 하루 15척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혼란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새로운 정상 상태에는 영구적인 위험 프리미엄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향후 4주 6주 안에는 분쟁 이전 수준의 한 50%까지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뭐 폐쇄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여기서 폭락을 한다. 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한시경의 기자회견에서 휴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후에 미증시는 조금 상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동부시간 기준으로 내일 밤 8시까지 시간은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협상 중에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조금의 시장폭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자, 거기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란 핵협정의 핵심은 자유로운 석유의 이동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수용 가능한 합의에는 석유의 자유로운 이동이 포함되어야 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열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봉합됨으로 인해서 시장에 많이 충격을 가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이제 협상의 중심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하나 보겠습니다. ISM 제조업지수, PMI 지수 있죠. 그거 자체 구매자 관리지수가 54.8을 예측했는데 54가 나왔죠.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저번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50 위에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된 것은 조금 일단 저번에 발표된 것보다는 그렇게 일단 난이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서비스니까 서비스 PMI는 난제조업 지수죠. 제조업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일단은 약간의 의미 부여는 없는데 그래도 54%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여기서 볼 게는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지수에서도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갔죠. 이번에도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게 작용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12시 반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란은 트럼프의 화요일 시한을 앞두고 휴전 제안을 거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트럼프는 이란의 역제안이 충분하지 않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키는 이란이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은 지금 미국과의 지역 중재자들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조건으로서 45일간의 휴전 제한을 거부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1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 있는 것이 트럼프 연설이 있는데 자, 그와 더불어서 어제 화요일 저녁까지 해협의 재개방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어떤 발전소도 어떤 다리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단 당근과 퇴직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전쟁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대 석유 화학시설을 공격했고 그로 인해서 이란의 혁명수비대 정부 책임자를 사살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터키 소유의 선박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씩은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한 척 두 척 했다면 지금 한 10척 가까이 그렇게 일단 통과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 국민들이 정권과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보내려 했지만은 중간업자들이 무기를 가로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IEA 지금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란의 부세력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군사 공격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의 중부사령부는 36시간 넘게 이란에 고립되었던 미조종사를 구출한 후에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비대 협상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공격은 서로 치열하게 되고 있죠. 아무래도 협상이 끝까지 가서 막바지까지 갈 때, 잘 갈 때는 이렇게 싸움이 아무래도 더 크게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서도 S&P 500 지수가 새로운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위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S&P 500의 지수가 의미 있는 새로운 저점을 갖다 경신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경기 순환주와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몇 주 동안 강제온 지지선 6,300에서 6,500에서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이란과의 갈등이 더욱더 고조되거나 채권의 수익률 또는 채권의 변동성이 다시금 상승할 경우에는 재심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S&P 500 지수가 지난주에 저점을 의미 있게 하향 돌파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지난 4월 그래서 2022년부터 시작 2025년도에 순환적인 불황이라고 부르는 시기의 저점을 찍은 후에 시작된 강세장 내에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도 강세장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6개월 전에 최고점에서 18% 하락한 S&P 500의 P/E 레이쇼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위험 요소들이 이미 다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한 수준의 멀티플의 압축을 통해서 경기 침체기 아니면 연준의 긴축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 모든 두 가지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 소비재, 단기 산업재 이런 경기 순환주와 함께 우량 성장주, 특별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투자하는 바벨 전략이 추천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M7의 현재 P/E 레이쇼가 24배로서 스테이플러스 22배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방어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익 성장률이 3배 이상 높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은 매력적인 지금 밸류에이션이다. 기술주가 많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매수 관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를 갖다 주요 위험 요소로서 꼽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로 갔다가 아무래도 중요한 임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주가 매수에 좀 압박이 가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채권의 변동성을 핵심 변수로서 지적되고 있는데 역사적인 변동성 지수, 그다음 무비 인덱스 자체가 130에서 140에 도달하게 되면 금융 여건이 긴축되어서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그런 임계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이 최근 고점 부분에 머물고 있고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변동성은 급격히 하락했다. 그래서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아무래도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의 예상치 루터는 52.7을 기록하고 있고 6개월간의 미국의 호텔의 객식당 매출이 8%를 증가한 것을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점진적인 경기 회복의 가설을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성적 데이터가 정량적 데이터로 이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가장 숫자가 큰 데이터인 노동시장의 데이터까지 영향을 미친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지금 이제 내려왔던 것만 6,300을 뚫고 그렇게 내려가진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드니 같은 경우 향후 이틀간의 거래일이 시장이 바닥이 형성됐다는 자신의 예측을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드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바닥을 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진영학적 혼란이 종종의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 자, 그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한 월가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다른 게 더 확실하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S&P 500 지수가 1월 27일에 기록한 최고치에서 9.1% 하락한 것 자체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잘못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것은 향후 이틀에 걸쳐서 전망이 아무래도 우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이틀의 시장 자체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거냐. 자, 그것이 관건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야드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단 강세장을 전망을 고수는 하고 있지만은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유동적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욕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기가 엄청 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역사는 시장의 편이다. 자, 그렇게 야드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 야드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시장을 바닥을 예측을 했다 해서 환불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역사가 어느 정도 안심시켜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S&P 500 지수는 과거에 미국의 주요 군사를 한 4차례 한 후에 2년 동안은 상당히 주가가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 이라크전쟁, 걸프전쟁, 2차 세계대전 후에 31에서 44%까지 상승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형주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매력적인 수준이다. 즉 2025년도 10월 27일에 23배였던 것이 지금은 19배로 하락돼 있다. 상당히 일단 밸류에이션으로도 조정을 많이 받았다. 주가 수익률은 12.7%나 증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탄탄한 시장 분위기와 사상 최고 수준의 이익률이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이제 내려간다면은 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트 분석가들은 이러한 주식시장의 반등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많은 차트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특별히 신중한 태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세장의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되고 있고, 추세 분석의 결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될 때까지는 이번 반등 자체를 과매도 조정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S&P 500 지수가 이별 이평선에 근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3월 달에 아무래도 이별 이평선을 강하게 하향 돌파했죠. 그래서 목요일장에서 6,582까지 돌파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자, 아직까지도 이별 이평선은 6,647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아무래도 이별 이평선을 맞고 다시금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본다면 이별 이평선 이제 여기 있는데 걸쳐 있는데 이걸 돌파하면서 강하게 좀 올라가야만이 주가 자체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승세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추세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을 할 때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S&P 500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별 이평선을 돌파시 나타난 완전한 과매도 상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별 이평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20년 동안 S&P 500 지수가 RSI 자체가 30 아래로 떨어진 후에 이틀 동안 4% 이상 상승한 경우가 한 13번 정도 있었다. 그 지난주도 그랬다. 자, 그 자체가 단지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30% 이상의 구성 종목이 이별 이평선 위에 있는 상태로서 상승할 시장하는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이 S&P 500 52주 차유가 대비해서 7% 이내에 있으면서 이별 이평선 아래에서 10일 동안 연속으로 머물렀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20년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도 내려온 폭도 적었고 그 다음에 이별 이평선 아래에서 상당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 지수가 6,800 아래에 있는 한 6,000에서 6,15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빨리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은 상승장이 될 수 있는데, 자, 그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하락도 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 자, 그렇게 단정 칠 만큼의 과매도된 상태는 아니다.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내려갔으면은 그 정도 일단 바닥을 쳤다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양은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폭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아무래도 바닥인데, 그래서 과거에 발생했던 유가 충격은 시장이 좋지 않았고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영향을 미쳤는데, 따라서 이런 점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큰 폭의 하락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의 투매가 일어나야만이 그것이 바닥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 실적 발표를 얼마 앞두고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2010년도에 우려하는 5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주들에게 보는 연례 사안에서 세계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다 제시하고 있다.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염려 같은 게 많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험 요소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5가지를 볼까 하면 첫 번째는 이란 전쟁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민의 정부를 불신한다는 것들, 무능한 유럽의 연합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란지 다른 은행들과의 경쟁 심화, 그다음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현상, 한 요 5가지가 제이미 다이먼이 생각할 게 많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대부분의 선박 통역이 차단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더 큰 충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파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악재가 일어난 것이 2020년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세계 강대국 간의 갈등 결과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리가 항상 체킹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대형은행이라든지 지역금융기관 간의 경쟁 심화 외에도 지금 JP모건 같은 결제라든지 디지털 뱅킹에서 비전통적인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미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거겠죠. 도시라든지 주에서 만연한 낭비적인 지출, 높은 세금 때문에 미국인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경제성장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아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중요한데, 자, 이거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좀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이 계속해서 될지는 아무래도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인공지능인데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3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회사 내 거의 모든 기능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물론 일부 일자리는 사라지지만은 다른 일자리는 늘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도입 속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력의 적용 속도보다도 빠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청년들 일자리는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약한 동맹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럽은 결정적으로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무능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단합된 조선을 구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 모두 다 한 5가지가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 자체에서 상당히 좀 위협적이다. 자, 그런 식으로 현재 다이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그 이유를 본다면 테슬라 주가가 2010년도에 급격히 하락할 전망이 있다. 이렇게 JP모건이 말하고 있고, JP모건은 주가가 추가로 60%는 떨어질 것이다.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회사의 재고 차량이 아무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중 축소를 주면서 6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145를 유지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은 어불성설이죠. 왜냐면은 전기차만 보는 게 아니고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지금 이제 문제점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거는 맞는 말이죠. 기술이라든지 실행 위험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지만은 저가 상품으로 인해서 대량 판매 부분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수요, 실행력, 경쟁 측면에서는 더 큰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를 $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낮은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차량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분기에는 35만 8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는데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약 37만 대도 못 미치는 그런 수치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물론 이 정도 $145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참 여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JP모건의 지금 평가를 본다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매력적인 제품의 포트폴리오, 최첨단의 기술 등 주목할 만한 투자 유의 요소가 고려됐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자, 긍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평균 이상의 실행 위험이라든지 심화되는 경쟁, 브랜드와 관련된 논란의 증가라든지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기업 가치 평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쇄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큰 폭의 일단은 지금 이제 매력 포인트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월가의 전망가는 좀 일반적으로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54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시장 수익률 하위 또는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는 10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약간의 하락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40불, 150불까지 간다 그거는 조금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54명이 지금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7명이 스트롱 바이고 17명이 바이, 20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만큼 일단 상당히 수가 계속해서 바이 앤 홀드를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목표가를 본다 하더라도 에버리지로 봤을 때는 400불 정도는 주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알파벳 구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300불 이상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글의 지금 이제 낙관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그 핵심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구글의 클라우드의 마진율은 불과 1년 전에 17.5%에서 31.1%로서 30.1%로 급증을 했죠. 자, $2,400에 달하는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을 보유한 클라우드가 더 이상 부업이 아니라 거대한 수익 창출의 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제미나이 3.1의 프레시를 검색에 통합함으로써 AI가 구글을 망해야 할 것이다. 그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구글은 사용자를 잃는 대신에 지메일과 사진을 검색에 연결하는 개인지능을 통해서 유용성을 높이고 있고, 경쟁사인 오픈AI가 동일한 수준의 사용자 데이터 없이는 따라하기 어려운 강력한 사용자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미나이를 통해서 여러 테스트에서 오픈AI라든지 챗GPT와의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래픽 이미지를 이해하고 렌더링하는 그런 능력도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에서 본다 하더라도 구글은 꾸준한 복리 성장을 이어갈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튜브의 커넥티브 TV라든지 쇼츠의 수익화 시장에서도 지배력에 힘입어서 광고 수익은 7에서 한 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 법무부의 규제 조사가 주요 리스크를 작용은 하고는 있지만은 구글의 의도 기반의 광고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인공지능의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서 검색당의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호조를 보이거나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연말까지 한 $320에서 $350 사이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주요 위험에 있어서 아무래도 자본 지출의 강도인데 제미나이 3.1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유지 관리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ROI에 이런 광고 전환을 썼다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수익의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들. 또한 약세 전망을 본다면 정보 검색의 클릭률 이런 것들이 하락을 좀 시사하고 있고 이 광고를 갖다가 클릭하지 않고 AI 개요에서만 답변을 얻는다면은 구글의 핵심 수익원이 좀 정체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가 경착륙을 겪고 광고 지출이 급감한다면은 $25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은 현재 2027년도에 예상 EPS 자체가 21배에 거래되고 있고 EPS는 $14 정도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라든지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매력적인 가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지능 시대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이 상승 잠재력에 크게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가능한 주식이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올해 M7 중에서 가장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상황이 곧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M7 주식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세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주식이 더욱더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가 $600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한 61%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고객의 보낸 보고서에서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365의 성장 둔화 속도가 이미 좀 둔화되었고, 코파일럿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고, 또 6개월, 9개월 동안에 인공지능 기반의 고급 기업용의 라이센스 이런 것들 자체를 도입한다 했을 때 좀 이런 것들을 과시화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의 매출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소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3월 31일 분기로 봤을 때 3개월 동안 23%나 급락을 했다는 거겠죠.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 주식 자체도 2010년도 M7 중에서도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는 3.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건 엄청나게 하락을 했으니까 적어도 한 7배 이상은 더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됐던 하락세 이유는 아무래도 클로드 코워킹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I 도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수익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365를 추월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소의 생산성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고객에게 365 코파일럿 AI를 홍보를 했는데 3월 말 기준으로서 상업용 오피스 고객 중에서 AI 추가의 기능 라이센스를 구매한 고객은 3%밖에 되지 않았다. 네, 이런 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향후 9개월 정도에 걸쳐서 AI 도구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컴퓨팅의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개청에 코파일럿이라든지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에 이르기까지 AI 기반의 제품의 주기를 가속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루는 분야 중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코파일럿 기능이 다른 AI 도구에 비해서 뒤처진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AI로 인한 중개자의 배제의 위험 자체가 이미 가격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미 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또 반등의 여력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 자, 그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60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21명이 스트롱바이고 34명이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730불 정도의 하이스트 프라이스를 주고 있고 평균가만 588불 정도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있죠. 현재 모습에서 내려왔던 폭을 한 5% 정도 빠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밖에 안 빠졌다는 말은 주가 자체에서 그렇게 일단은 영업이익을 해치지는 않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일단 어디 가지나 외부 변수죠. 그래서 끝나게 되면은 다시금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 자, 그 이유는 이거는 펀더멘탈이 꺾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유가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유동성이라든지 이 변동성을 갖다가 우리가 하루하루에 지금 현재 전쟁 때문에 그렇게 조마조마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시장을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간다면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유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고 있고 아직까지 요 석유 정도 이 정도의 석유 가지고 완전 기업의 이익이 깎아먹는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적어도 2달, 3달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 자체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